네, 안녕하세요. 중등수학 스마일쌤입니다. 오늘은 유형 8의 좌표에 대해서 같이 먼저 개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먼저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같이 필기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단어는 좌표라는 거죠. 네, 좌표가 뭘까요? 네, 좌표라는 건요, 직선이나 혹은 평면이나 공간, 음, 직선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이런 직선, 평면이면은 직선이 뭐 두 개가 만나는, 네, 직선이 두 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2차원의 공간일 거고, 그리고 공간이면은 어, 직선이 세 개가 만날 거예요. 세 개가 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3차원 공간. 이런 데서, 이제 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값이에요. 직선, 평면, 공간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값을 좌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좌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직선, 평면, 공간에서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평면에서 좌표를 나타내는 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좌표 더하기 평면 하면은 좌표 평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문제 보면은 좌표 평면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보일 거예요. 문제를 미리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미리 다 풀어 오셨겠죠? 그래도 같이 한번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2번은 아니고 3번 보면 다음 좌표 평면, 4번 순서상 좌표 평면 있죠? 그리고 5번에도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요. 또 6번에도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개념 설명으로 돌아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좌표를 이제 평면에서 나타내는 건데 좌표 평면이 어떤 건가? 우리가 한번 또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게 두 개의 축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두 개의 축을 그려볼게요. 자, 잠시만요. 이렇게 두 개의 축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 해서 두 축을 가진 것을 평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좌표를 찍을 거예요. 이렇게 좌표를 찍을 수 있는 두 개의 축을 가진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좌표 평면에 우리가 점을 몇 개를 이렇게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어보고 이제 얘를 뭐 A, B, C, D 이렇게 놔둬볼게요. 얘네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 첫 번째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순서쌍이라는 친구입니다. 순서쌍은
이 단어에서도 느낌이 오실 수 있으실 텐데,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괄호 열고, x좌표를 적어주고, 콤마, y좌표 적어주고, 괄호를 닫습니다. 여기서 이 x좌표 이 자리에는 숫자가 들어갈 거고, 또 y좌표 자리에 또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이 좌표라는 이 값들이 다 이 평면에서 이게 어떤 숫자로 나타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왼쪽에 제가 좀 전에 그려놨던 이 A, B, C, D가 있는 이 점들을 읽어내면서 우리가 순서쌍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A점의 좌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는 순서쌍으로 읽어준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순서쌍을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네, 먼저 X좌표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Y좌표를 읽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A점에 X좌표를 한번 읽어줄게요. X좌표를 읽어주기 위해서는 A점이 X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봐주면 돼요. 그 전에 이게 이 축에 따라서 어디가 이제 뭐 양수고, 음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가로로 된 이 가로선, 이 축이 바로 X축이라고 불리는 친구거든요. 이 X축 같은 경우에는요, 이 0, 그러니까 이 0은 0이라는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으면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한 칸을 1이라고 볼게요. 이 한 칸을 1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이 점은 얼마일까요? 1이겠죠. 이 점은 2. 자, 그리고 이 점은 3. 이 점은 그러면, 네,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하나씩만 붙어주면 되겠죠. 자, 이 점은 그러면 네, 마이너스 1. 이 점은 그렇죠.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이 점은 뭘까요? 네, 마이너스 3. 마지막으로 이 점은 네,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해서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좌표들을 우리가 읽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Y축으로 쫙 봐볼게요. Y축은 이렇게 세로로 된 이 친구를 네, 세로로 된 친구. 이 친구를 Y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0을 기점으로 해서 요 위로 가면은 플러스고 이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같이 한번 읽어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0에서 한 칸 위에 있으면 네, 1. 그 위에는 2. 그리고 3, 4 쭉 가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도 어렵지 않죠? 여기는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우리가 각각 축에서 이제 이게 어디에 위치하는지 좌표가 어떤 숫자로 나타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각 점에 대해서 이 점은 무슨 좌표를 어떤 좌표인지, B점은 뭐, C점은, D점은, 이 점은 대체 어떤 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선 A점부터 볼게요. 자, 먼저 A점의 X좌표는 뭘까요? 네,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A점에서 아래로
쭉 직선을 그려주면 돼요. 아, 근데요. 선생님, 직선이 이렇게만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X좌표가 1인가요? 3인가요? 4인가요? 네. 정답은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1, 4 아니고 3이 맞아요. 왜냐면은 이 A라는 이 점에서 수직으로 쭉 내려야 돼요. 네. 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쭉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우리 화면이나 되게 네모난데 모서리 보면은 되게 이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쁘면 이 수직 모양.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쫙 내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3이죠. 그 다음에 방금은 X좌표였고 A의 Y좌표 읽어볼게요. A의 Y좌표는 A의 Y좌표도 3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좌표 한번 읽어볼게요. B도 이 점에서 X축으로 쭉 직선 내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B의 X좌표는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B의 Y좌표는 역시 Y축으로 쭉 직선 그어주면은 2입니다. 자, 다음으로 C의 X좌표는 X축으로 직선을 그어주면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C의 Y좌표는 Y축으로 직선 그어주면 마이너스 2겠죠. 그 다음에 D의 X좌표는요. 네, 이렇게 X축에 쭉 직선을 그어주면은 4입니다. 그 다음에 D의 Y좌표는 Y축으로 쭉 직선 그어주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네,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좌표는 이런 식으로 X좌표, Y좌표 해서 순서상으로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좌표 평면에서 또 다른 개념을 하나 더 배워보려고 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바로 사분면이라는 개념입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분이면 풀다가 사분면이라는 단어를 아마 보셨을 텐데요. 보시고서 이게 뭐지 하셨을 것 같아요. 사분면은 말 그대로 4개로 나누어진 그런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개로 나누어진 면. 그래서 4개로 뭐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면 이 좌표 평면이 있잖아요. 좌표 평면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 X축이랑 Y축에 의해서 하나, 둘, 셋, 4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4개를 사분면이라고 할 거고 이 각각을 1사분면부터 해서 4사분면까지로 나타낼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 이렇게 사분면에는
면이 4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 4개의 사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1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서상으로 나타낸 게 x좌표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또 y좌표 부호도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에 아까 나타낸 좌표평면 상에서 어떤 점이 이 1사분면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플러스이고 x좌표가 플러스이고 y좌표가 플러스인 거. 네, 맞아요. 이 A점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A가 그렇다고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2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X좌표의 부호가 마이너스고 Y좌표의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점이 이 제2사분면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B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B를 적어줄게요. 다음으로 계속 해볼게요. 제 3, 4분면 같은 경우에는 X좌표가 마이너스고요. 또 Y좌표가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점이 이 제 3, 4분면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점 C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 4, 4분면 같은 경우에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x좌표가 플러스고 y좌표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점이 또 제 4, 4분면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남은 기점이 바로 4, 4분면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분면을 쉽게 외우는 방법은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양수가 뭔가 좀 더 생각을 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수를 1, 4분면이라고 두는 거예요. 이렇게 4, 4분면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양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먼저 써주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식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반식의 방향으로. 시계 아니고 반시계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2이고 3이고 4이고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문제를 푸시는데 굉장히 헷갈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외우기만 하면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외우지 않으면은 문제를 풀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외워주세요. 네. 플러스인 경우가 1로 두고 반시계로 이렇게 돌아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개념 하나만 더 보고서 문제 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요. 자, 마지막 개념 같은 경우에는, 산점도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산점도라는 게 뭐냐면요. 두 개의 변수가 있어요. 우리 위에서 이 좌표 평면에서 또 두 변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변수가 뭔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변수라는 건요. 이게 뭐냐면 변수는 변하는 수예요. 선생님 대체
뭐가 변한다는 거죠? 어떻게 숫자가 변할 수가 있나요? 네, 1, 2, 3, 4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숫자들은 변수가 아니고 이런 숫자들은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합니다. 이런 숫자와 비교되는 개념이 바로 변수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 좌표 평면에서도 변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x, y 같은 친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랑 y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쭉 보시면은 여기 이 평면만 해도 사실 이쪽으로 확장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쭉쭉쭉 나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가도 5, 6, 7, 8 쭉쭉쭉 나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만으로 해도 지금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y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4부터 또 4까지 이렇게 엄청 많은 수로 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숫자가 숫자가 아니고 이제 문자인 거죠. 결국에는 변수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점도라는 거는 두 개의 변수 사이에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인 거죠. 네.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그림. 이게 산점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서 이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할 거예요. 상관관계.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관관계의 종류. 우선 1번. 양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요. X축, Y축 있는 좌표 평면을 그려볼게요. 이거는 편의상 제가 그냥 X랑 Y가 다 0보다 큰, 즉 1사분면 위에 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텐데 사실 2사분면이든 3사분면이든 4사분면이든 이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양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산점도가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했죠. 네, 점으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추가하는 것들이 많네요. 네, 죄송합니다. 점으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점을 쭉 찍어 볼게요. 이게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오른쪽을 향해 갈 거예요. 근데 오른쪽 위인지 아니면 아래인지 이거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점 찍습니다. 이건 오른쪽 위로 가고 있나요? 아래로 가고 있나요? 네,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죠. 이처럼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상관관계를 양의 관계라고 합니다.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네,
양의 상관관계.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는 수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수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우. x값이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면 더 커지잖아요. y값도 이쪽으로 가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이 경우를 바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또 살펴볼게요. 네, 양이 있으면 음도 있겠죠? 그럼 음의 상관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상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오른쪽 위를 향했잖아요.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혹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X축, Y축 그려주고, 원점 그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제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오른쪽 어딘가로 향할 거예요. 근데 위일까, 아래일까?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 주세요. 흐름이 보이시나요? 자, 이거 오른쪽 위로 가고 있나요? 아래로 가고 있나요? 네,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눈치 빠르셨던 분들, 네, 맞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는 게 바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x가 증가할 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경우예요. 네, 제가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위로 하면은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래로 써주면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 화살표는 뭐뭐이면 이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양의 상관관계도 있고 음의 상관관계도 있어요. 근데요, 선생님, 얘네 둘밖에 없나요? 과연 얘네 둘밖에 없나요? 그럴까요? 얘네 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점을 여기도 뻑 이러고 찍으면 얘는 대체 무슨 관계죠? 그쵸? 선생님, 이게 오른쪽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만약에요. 그냥 오른쪽으로 이러고 가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요, 선생님. 이게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아예 요 위아래로만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수직선 이렇게 위아래로 이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생각 혹시 하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아주 대단하십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게 무슨 관계인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면 상관관계 없음입니다.
네,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쉽게 1번의 이 양의 상관도 아니고 음의 상관관계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x랑 y의 관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 관계도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뭐 올라감에 따라서 y가 어떻게 의미 있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좌표에서 출발해서 좌표를 어떻게 나타내냐? 바로 순서상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순서상을 어떻게 읽는지, x좌표, y좌표 어떻게 읽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고 또 사분면이라는 개념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산점도라는 이 개념 살펴보면서 상관관계의 종류 3가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하나 끊고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